네, 주머니 마인드맵으로 여러분의 뇌와 그리고 계좌를 아주 돈독하게 해줄 황성수 매니저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뭐 잡담하고 싶은 게 많은데 사실은 뭐 좋습니다. 금요일인데 시장에 올라주면서 좋은 분위기로 끝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일단은 첫 번째 빅 이벤트는 그래도 넘겼다. 그렇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다가 미국 CPI 발표까지 무난하게 넘기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지수에서 또 마감을 하게 됐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좀 봤을 때 다음 주 FOMC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언제쯤 내 주식, 우리 증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동안 뭐 우리 시장이 계속 오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물가 지수나 아니면 뭐 고용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런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이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하거나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우려감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지난달 5월에는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6월 FOMC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근데 FOMC 회의에서는 막상 우리의 뭐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일단 시장은 불확실성의 해소로 좀 인식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뭐 지난 5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일단 5월에 물가지수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잘 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5월과 6월이 그래도 좀 물가가 오르는 게 이제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제 피크가 지나면은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해 뭐 생각해 보시면 4월, 5월, 6월 그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봉쇄 조치가 상당히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구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하고 비교하면은 원래 4월, 6월은 물가가 어쩔 수 없습니다.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5월 물가 지수를 보니까 특히 이제 중고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오르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물가보다는 특히 이제 코로나나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황을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신차 출시가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잘 나는데 일단 5월, 6월 이번 달하고 뭐 다음 달이 피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 되면은 아무래도 연준은 이 고용 지표와 물가 지수를 보고 이제 금리를 올릴지 테이퍼링을 할지를 좀 결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을 할 만한 명분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보여지고요. 일단 뭐 다음 주에 FOMC 회의 전까지는 일단 경계감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제 관망세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FOMC 회의 이후에는 일단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뭔가 좀 언급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상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재료 노출로 인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FOMC 말씀을 하셨으니까 FOMC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데 목요일 지날 때까지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이런 장세가 조금 형성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FOMC 전까지는 워낙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장 뭐 좀 적극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결과를 보고 좀 매수하려는 자금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뭐 당장에 좀 시세를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하는 흐름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 FOMC 회의 이후에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도 입되고 오히려 이런 악재가 어느 정도 미리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은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어떤 주식들, 어떤 이슈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도 역시나 마인드맵을 알차게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오늘 마인드맵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디지털 화폐를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뭐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모의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지고 또 시장의 테마로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인데요. 그래서 오늘 디지털 화폐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부터
CBDC,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에 착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관심이 쏠렸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뭘 알아야 되는 건지 마인드맵을 통해서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보도록 하죠. 마인드맵 보여주실까요? 자, 그럼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화폐가 좀 생소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개념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예. 자, 그리고 디지털 화폐, 일단 뭐 종이 화폐도 요즘 뭐 쓰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 그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또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예.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중국을 필두로 최근에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화폐를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자, 국가별 추진 현황까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종목인데요. 제가 한 20종목을 한번 추려봤는데 예. 그 중에 빨간색의 큰 글씨로 한 4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념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그럼 디지털 화폐의 개념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는 제가 여기에 마인드맵에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네, 뭐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온라인 법정 화폐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앙은행,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이 종이 지폐를 발행하는데요. 예. 근데 종이 지폐라는 실체가 없이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쓸 수 있게 스마트폰 앱으로 그 화폐를 받아서 바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화폐를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지갑에 현금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쵸. 거의 예. 없죠. 예. 전에 막 이렇게 두둑했었는데 저는 두둑한 적이 없었지만 온라인 법정 화폐 요거를 이제 종이 돈인데 요거를 그냥 디지털로 갖고 온다. 간단하게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즘 뭐 우리가 쓰는 간편 결제, 뭐 예. 예를 들면 삼성페이나 뭐 이런 페이하고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런 페이는 우리가 계좌에서 예. 돈을 끌어다가 이제 결제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디지털 화폐는 계좌가 필요 없고요. 직접 중앙은행이 그 앱으로 이제 돈을 싸주는군요. 싸주고 그 화폐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지난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카드사나 이런 데서 충전을 했었는데요. 자, 근데 뭐 직접 중앙은행이 개인별로 이제 돈을 싸주는 거죠. 예. 중앙은행은 예. 이런 면에서 뭔가 정보를 트래킹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게 암호화폐와 비교라고 써 놓으셔서 또 리스크도 있네요. 조심해야 될 거. 그거 예.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네, 그럼 먼저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계좌가 필요 없고 중앙은행이 직접 이제 돈을 싸준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하 경제는 양성화될 수 있고 예. 아무래도 비자금을 이런 거 뭐 모아놓을 하더라도 불법 자금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양성화된다는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예. 자, 근데 개인의 사생활이 많이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어디 썼는지 예. 이제 중앙은행이 다 아는 거죠. 예, 자금 내역을 다 알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들은 자기가 돈을 어디 썼는지를 뭐 제3자, 뭐 은행이라도 아는 예. 걸 상당히 좀 꺼려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감이 크고요. 지금 이제 CBDC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히 많은 좀 장애가 좀 되고 있고. 그렇게 큰 리스크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중국같이 중앙 집권화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통제하는 게 익숙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인들은 CBDC를 통해서 뭐 개인의 이런 금융 거래 정보를 뭐 파악하더라도 큰 거부감이 없는데요. 예. 지금 서구권이나 우리나라처럼 최근에 인권에 대한 이런 인식이 높은 국가들은 본인의 이런 금융 거래 정보를 국가가 막 알아가지고 뭐 파악한다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런 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이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와 비교를 해 주시면 어떤 게 좀 다른 건지 간략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디지털 화폐 중에 이제 암호화폐, 예. 특히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실까요? 그래서 뭐 디지털 화폐도 암호화폐 때문에 좀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화폐 CBDC하고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 이제 민간에서 이제 발행하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게 바로 CBDC인데 암호화폐는 민간에서 발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암호화폐 상당히 좀 이제 시가가 한산이 좀 변동성이 크고요. 예. 그래서 가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화폐로 쓰려니까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 점이 좀 이제 큰 문제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네, 암호화폐는 네, 지금 거래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좀 예. 검은 돈들을 보통 암호화폐로 또 많이 거래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예. 이 점을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리오mom님께서 처음 예. 모를 때는 코인이랑 디지털 화폐랑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예, 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은 지금은 알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예, 예. 지금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CBDC, 디지털 화폐는 그냥 우리가 쓰는 돈을 그냥 디지털로 넣는 맞습니다. 거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또 IT적인 걸로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부과하는 거. 그러니까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그렇죠. 하면 뭐 이거는 뭐또 될것 거래하는 같습니다. 시장도 따로 있고요. 뭐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암호화폐 비교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 봤고요. 도입 배경부터 좀 볼까요? 자, 그럼 네, 도입 배경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배경과 관련된 네, 포인트를 보시면은 예. 네, 뭐 첫 번째는 네,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결제가 늘다 보니까 이런 네, 디지털 화폐에 대한 좀 관심도 높아졌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여기 네, 큰 글씨를 제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네, 큰 글씨 보면 화폐는 권력이다라고 제가 네,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기원전부터 네, 어떤 집단을 움직이는 가장 큰 권력이 바로 화폐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가 네,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최근에 네, 민간의 가상화폐,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뭐 비트코인도 있고, 자 그리고 네, 페이스북에 리브라라는 이 가상화폐가 있는데요. 이런 가상화폐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우리 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영향력이 좀 축소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우려감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이런 네,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 좀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네, 최근에 이런 디지털 화폐를 좀 본격적으로 좀 도입하게 됐다 할 수 있겠고요. 예. 자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입니다. 네, 뭐 중국이 최근에 이 CBDC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많은 좀 실험도 하고 있고 내년 이제 올림픽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중국이 상당히 좀 적극적인데요. 예. 중국은 뭐 겉으로는 우리가 뭐 기축통화를 노리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우리 국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많은 그 뭐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제 미국의 달러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사실 너무나 수많은 노력이 있었죠. 그렇죠. 예. 자, 기축통화죠, 기축통화. 예. 기축통화. 예, 맞습니다. 기축통화로 됩니다. 예, 기축통화를 노린다는 음. 이런 의도가 네, 일단 뭐 특히 미국의 견제가 좀 시작되었다는 거 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별 추진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국가별 추진 현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예. 네, 앞에서도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 8월에 이제 CBDC 모의 실험에 이제 착수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네, 뭐 도입을 이제 철저히 대비하라 이렇게 강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의 실험을 일단 착수했고요. 예. 지금 네, 일단 뭐 시대의 흐름상 이제 디지털 시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도 어차피 네, 글로벌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네, 여기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모의 실험을 이제 착수한다는 거 예. 참조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중국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한 개의 도시에서만 실험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네, 2개 도시, 특히 뭐 상하이하고 상하이 옆에 소주시하고 예. 네, 같이 이렇게 네,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좀 많은 그 뭐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 직접 디지털 화폐를 좀 써보게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생각보다 상당히 좀 원활하게 잘 쓰고 있고 뭐 부작용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일단 뭐 상당히 좀 진행이 좀 잘 돼가고 있는데.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예. 네, 도입을 공식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 앞에서 말씀했지만 지금 네, 기축 통화에 대한 이런 견제가 있지만 예. 네, 내부적으로는 네, 뭐 민간의 디지털 결제 사업을 견제하려는 이런 의도도 있고요. 중국에는 뭐 알리페이나 뭐 위챗페이 같은 이런 간편 결제가 워낙 좀 활성화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거 쓰죠. 예, 뭐 중국의 거지들은 뭐 QR 코드를 맞아요. 네, 예. 낸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국은 원래 이제 신용카드 다음에 간편 결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신용카드 단계를 이제 생략하고 바로 이제 간편 결제 시장으로 많이 좀 이제 확산이 되었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좀 정부에서도 이제 민간이 너무 이런 시장을 주도해 나가니까 좀 예. 견제할 필요해서 최근에 CBDC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다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런 거 보면 중국이 진짜 엄청 빠른 것 같아요. QR코드나 뭐 그런 예. 것도. 뭐 길 가다가 500원짜리 호떡도 QR코드로 이렇게 찍어서 또 사먹으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IT 쪽, 디지털 쪽으로는 진짜 빠르다. 그렇죠. 정부에서 또 팍팍 밀어주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마지막 포인트도 예.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뭐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바로 이제 기축 통화의 지위를 좀 노리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무역 결제나 해외 송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요 마인드맵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전 세계 120개국이 중국이 최대 교육 대상국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과의 교육이 가장 많은 국가가 120개 국가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 120개국을 앞으로 이제 디지털 위안화로 이제 결제하게 하면은 오. 네, 달러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고요. 그래서 2029년에 전 세계 소비 결제 한 15%까지는 디지털 위안화가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비용도 줄어들고 효율적이고 그렇죠. 빠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은 중국을 예. 견제하기 위해서 좀 더 힘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단에 나오지만 뭐 예.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디지털 달러 개발 필요성도 언급했고 특히 연준 올여름에 관련된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미국의 스탠스가 좀 변화되었다는 거, 예. 이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도 스웨덴도 영국도 일본도 역시나 이런 추진들을 발빠르게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CBDC가 맞습니다. 큰 파도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그 파도에 예, 같이 예. 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념과 도입 배경 그리고 지금 추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각 나라들이 앞다퉈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CBDC 안에서 관련주는 과연 뭐가 있을까? 사실 이게 기술적이고 IT적인 게 예. 있어서 선뜻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좀 풀어서 관련주를 말씀해 자, 그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관련주는 제가 앞에서 도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개 정도를 한번 제가 추려봤는데요. 예. 네, 종목 상당히 많은데 관련해서는 일단 이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뭐 한네트나 로지스틱스 같이 ATM기 ATM기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전 처음에 디지털 화폐하고 ATM기 관련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ATM이 없어질 것 같은데. 자, 근데 보니까 이 현금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할 때 예. ATM기에 현금을 넣어가지고 그 현금을 디지털 화폐로 변환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예. ATM기가 수요가 는다고 하고요.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ATM 관련주 보통 이제 테마주로 많이 움직이니까 예. 네,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 성격이 조금 짙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네임은 무조건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빨간색 글씨 위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 네, 저 빨간색 글씨 종목들은 네, 일단 이제 실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어느 기술력 있는 업체고, 네, 그래서 제가 빨간색 정했는데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가진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카카오뱅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뭐 기술 계열 업체인 그라운드 X를 통해서 이번에 그 한은의 모의 실험 참여를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모의 실험에 참여할 예정인데,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라인 플러스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성 SDS는 삼성의 그 SI 업체, 삼성그룹 내에서 전산실 역할을 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의 모의 실험 연구 입찰 사업 제안 요청서에 자문을 받았다. 네, 이런 좀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 SDS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좀 많이 좀 부각을 받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일단 뭐 CBDC 사업을 검토 중인데 예. 일단 그 입찰 참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은행연합회 블록체인을 예. 바로 이제 삼성 SDS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쪽에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력하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한국정보인증은 삼성페이의 지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라는 거 예.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화폐 교환 결제 플랫폼이 머니트리를 보유했다는 점, 이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큰 글씨로 써주신 거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S, 한국정보인증,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중에서 가장 탑픽 종목을 받아보고 싶은데 그 전에 종목을 쭉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전화고지 한 번만 조금만 더 드릴게요. 종목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또 종목 관련해가지고 또 걱정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좀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02-2000번에서 4855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니까요. 이게 선착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돼요. 02-2000번에 4855번으로 지금 전화를 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종목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제가 이 종목들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이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블록체인 쪽에 예. 좀 기술 높은 삼성 SDS를 일단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삼성 SDS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 중 하나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특별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뭐 카카오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격이 벌어져서 일단 좀 제외했고요. 예. 근데 여전히 빨간색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 기술력 측면에서 삼성 SDS가 좀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오. 자, 그리고 이따 차트를 보실 건데 예. 삼성 SDS가 주가 위치가 좀 아랫단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예. 네,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저 앞으로 이런 실적 기대감도 있고 자,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물류 사업이 상당히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IT 제품들의 이 물류량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단가도 올라가고 상당히 좀 실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최근에 연기금 투신의 순 매수도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뭐 삼성 SDS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S. 테마성으로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왜냐면 또 그 무료 방송 가셔서 말씀을 하실 거니까. 네, 테마성으로는 오늘은 제가 까만색 글씨로 한번 좀 표시를 봤는데요. 이중 하나군요. 한네트나 뭐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은 ATM 관련주인데 예. 보통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일 때 상당히 탄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총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지만 예. 탄력적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같은 종목들도 삼성페이 관련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고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예. 그거는 이제 지금 황성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가셔가지고 들으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정보 인증도 좋을 것 같고 요거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예, 샵 2034로 황성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예. 제가 저희 그 노란톡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자료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제가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